안녕하세요, 꾸민거 PC입니다. 오늘은 성능 좋은 사무용 PC 한 대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가 흰색이라 아주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쓰시는 고객분께서 경상도 청송에서 오셨습니다. 일정차 서울에 방문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먼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최대한 부품의 안정성을 조금 신경을 썼고, 어떻게 제작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언박싱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라이젠 5500GT입니다. 사무용 PC 용도인데 대부분 문서 작성이라든가 프린트 하시고 인터넷 서핑 정도이신데, 5500GT면 아주 남아 도는 성능의 CPU입니다. 6코어 12스레드고 멀티 다중 작업에서도 아주 굉장한 성능을 발휘하는 CPU입니다. 무상 AS 기간은 3년이고, CPU는 고장이 잘 안 나는 부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장이 날 수 있는 부품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필요한 거는 이 CPU 쿨러와 CPU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삼성 DDR4 3200짜리 8기가짜리 두 개라 16기가 듀얼 채널 16기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사무용으로 진짜 남아도는 성능이죠. 그 다음에 SSD는 제가 주로 쓰는 SSD죠. 팀그룹 제품이고 MP33 프로 제품이고, 그 다음에 리뉴얼 돼서 나온 거고 속도가 굉장히 잘 나오는 SSD입니다. 무상 AS 기간은 5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통사 AS를 위해서 스티커를 따로 제거를 하고 안에 상품에 붙여줄 겁니다. 이 스티커가 없으면 간혹 유통사에서 AS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제품을 사시게 되면 꼭 스티커 꼭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워부터 일단 뜯어 놓을까요? 파워는 에너지 옵티머스 전격 600W입니다. 물론 진짜 사무용으로도 남아 도는 용량이긴 하죠. 그래도 최대한 안정성에 신경을 썼고, 아마 사용하시는 동안에는 파워 용량 부족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교체하시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무상 AS 기간은 5년짜리 제품이고 여러가지 보호 회로라던가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제가 칭찬하는 이유는 이 가격에 이 정도의 안정성과 성능이? 라고 하는 부품입니다. 자, 파워 케이블과 파워는 따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A520 시리즈도 있는데, 제가 이 보드를 굳이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모니터와의 호환성적인 부분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 있는 여러가지 부속품들은 빼고 제가 필요한 것들만, IO 실드, 그 다음에 메인보드, 정말로 내가 새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진짜 새 제품인지 아닌지 모르실 때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언박싱을 보여드리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빼고 먼저 IO 실드에 이상이 있는지를 한번 봅니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있는 이 핀들을 정리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리고 조립을 했다 그러면 이 핀들이 여기 안에 물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필요한 접촉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은 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O 실드 꼭 정리가 필요합니다. 서로 간섭이 없게끔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알았다 그러면은 다 풀러가지고 다시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생각날 때, 눈에 보일 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다 됐고 이제 한번 바로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품 쿨러를 달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가이드를 제거를 합니다. 둘, 셋, 넷. 컴퓨터를 구매를 한다 그랬을 때 부품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뭐 40만원 가지고 PC를 구성을 한다 했을 때 그 40만원 으로 40만원짜리 컴퓨터를 산다 그러면 그냥 중수입니다. 하수는 40만원 주고 컴퓨터를 샀는데 30만원짜리를 샀다, 하수고요. 상수는 40만원 주고 컴퓨터를 샀는데 40만원 그 이상의 성능과 가치를 지닌다, 이게 상수입니다. 저는 항상 상수를 생각하고 견적을 짜 드리고 있습니다. 자, CPU 이제 장착을 해볼 건데요. AM4 소켓에서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CPU를 잘 쥐셔야 되고 잘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 이렇게 핀들이 겉으로 다 노출이 돼 있어서 자칫하다가 이 핀 휘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꽂을 때는, 장착할 때는 매우 신중합니다. 자, 손으로 눌러주고 장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그 AMD라고 나온 부분이 왼쪽으로 가게끔 해서 장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이 뒤에 있는 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메모리와의 간섭이 생기게 됩니다. 자, 잘 보고 홈에 맞춰서 꽂아 줍니다. 제가 이게 카메라를 가슴팍에 달아 가지고 조금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 셋. 가끔씩 이제 자가적으로 조립을 하셔가지고 컴퓨터가 켜지긴 켜지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꺼져요 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쿨러를 잘못 다신 거예요. 어떻게 잘못 달았는지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쿨러 4핀 케이블 연결해 줍니다. 지금처럼 나사가 이렇게 끝까지 쏙쏙 들어가야 되는데 한쪽만 먼저 꽉 조이다 보니까 이쪽 한쪽이 오픈돼요. 열려 가지고 이쪽 부분을 드라이버를 암만 해도 계속 헛도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딱 밀착이 안 되기 때문에 CPU의 고온으로 인해서 사용 중에 꺼지는 증상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리를 장착합니다. 다음에 SSD는 제가 갖고 있는 나사, M.2 나사죠. 그리고 SSD 장착을 하고 드라이버, 나사로 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베이스 조립은 끝났습니다. 이제 케이스를 한번 열어볼 건데요. 케이스는 정말 깔끔 그 자체의 V200 화이트입니다. 제가 까만색은 많이 조립하는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흰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깔끔하죠.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뭐 옆 넓이야 뭐 겉으로 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옆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일반 PC보다 짧습니다. 뭐 아주 그냥 깔끔한 케이스죠. 전면부 베젤에 대한 구분 없이 그냥 하나로 통으로 짜져져 있고, 그냥 깔끔한 거 원하신다 그러면은 이 케이스 좋습니다. 뚜껑을 여실 때는 이렇게 손톱으로 해서 열립니다. 제가 제일 먼저 작업하는 거 뭔지 아시죠? 여기 이쪽 부분, 메인보드와 그 후면 팬의 연결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먼저 하는 이유는, 이렇게 고정해주는 요 철사 있잖아요. 이 철사 끝부분에 이제 금속이 노출되어 있거나 하게 되면은 얘를 제거하지 않으시면 메인보드와의 그 소자와의 또 접촉으로 불량을 일으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걸 얘도 빼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긴 케이블들은 다, 철사들은 다 제거를 하고 조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아이오 실드를 넣습니다. 뒤를 퍼가면서 뒤에 딱딱딱 맞물렸는지 확인을 해 줍니다. 이쪽 부분은 약간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큰 힘은 아니고 휘지 않을 만큼 그냥 딱딱딱 들어가게끔 해 주시는 게 좋고, 메인보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홀이 있어요. 이 홀과 최대한 일치하게 케이스와 조립이 돼야 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우측 하단에 이 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우측 하단에는 꼭 이걸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24핀 케이블이나 이런 거를 조립하실 때 힘으로 눌러지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전면부 프론트 패널 연결하실 때, 그럼 이는 이 뒤쪽 부분과 케이스와의 또 접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를 넣어줍니다. 중요시 보셔야 될 거, 이 HDMI에 마무리가 잘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와 케이스는 총 5개의 나사로 결합이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이제 케이스 후면 팬과 메인보드에 4핀 전원을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 놓고, 이 케이블이 아무리 덜렁덜렁 거려도 이 팬에 날개 부분에 걸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없어야 됩니다. 아시죠? 있으면은 컴퓨터 키면은 덜덜덜덜 소리 나죠. 그 다음에 사운드와 USB 연결해 줍니다. USB는 우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과 파워 레드
부분을 연결해 줍니다. 프론트 패널 연결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케이스의 굉장한 특징인데요. 자,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USB 3.0 꽂는 부분이죠. 커넥이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전면부에 보시게 되면은 일반 USB 다 알아. 그죠? 파란 색깔 USB 3.0 있죠. 그리고 C타입 USB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C타입 커넥이 따로 있어서 메인보드에 헤더가 없으면은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다 일체로 돼 있어서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꽂아 주시면 됩니다.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호환성적인 면은 그냥 뭐 거의 100%죠. 고 고 자, 이렇게 선 같은 것도 작업을 하실 때 전원 스위치랑 그 LED 프론트 패널 같은 스위치 같은 경우에 커넥 같은 경우에 텐션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하다가 뚝 빠질 수가 있거든요. 여유를 두시고 조립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면부 패널까지 끝났고 여기다가 제가 하나를 더 연결을 하죠. 자, 컴퓨터의 정상이나 이상을 알려주는 비품 스피커를 연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거는 바로 정상적일 때는 삑 한번 소리가 난다라는 거. 소리가 안 나는데 컴퓨터가 켜진다. 그분들은 이 스피커가 달려있지 않거나 아니면 바이오스 상에서 스피커의 비품을 디서블 해 놓은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피커를 통해서 컴퓨터 정상인 거를 이제 사용자분도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만약에 AS가 라던가 이런 거가 있을 때 이 비품의 패턴을 제가 소리를 듣고 나서도 원거리에서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부품에 이상이 있는지. 자, 달아줍니다. 그러면 일단은 파워를 제외하고는 조립은 끝났습니다. 자, 파워는 인간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을 해주잖아요. 각 여러 기관에. 근데 파워는 전기를 여기서 받아서 이 전기 케이블로 여러 가지 부품들에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나사 이거 조이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한 번에 이렇게 꽉 안 조이고 방향 잡아야 되거든요. 하나만 일단은 조여 놓고 잡은 다음에 이제 꽉 조여 주는 거예요. 아, 파워 케이블이 이렇게 많아 머리 아프시죠? 근데 정말로 쓰는 거는 몇 개 없다라는 거, 다 주변 장치들이 많을 때 쓰시라고 나온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24핀 짜리를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와 그 다음에 이제 파워에 연결하는 부분, 이거죠. 이것도 일단은 작업을 해주고,
이 파워 남은 선에 대한 정리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최대한 이 펜에 걸림이 없도록 선을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에 관련된 것도 너무 많은 텐션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빠져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커넥들이 또 펜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지금 이 파워 같은 경우에는 그릴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좀 그릴 홈이 넓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이런 핀들이 닿아 가지고 또 더덕더덕 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주의하셔서 조립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립이 끝났습니다. 아까 제가 모니터 호환성 말씀드렸죠.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DVI, 그죠? RGB도 있고 HDMI까지 있어서 DP를 제외하고 어떤 모니터를 갖다 놔도 쓰실 수가 있고, DP를 하더라도 뭐 HDMI to DP 케이블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쓰셨던 PC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걸 보니까 이 RGB로 이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RGB가 있는 포트로 해서, 또 멀리 계시는데, 청송에 계시는데 또 서울처럼 흔하게 컴퓨터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케이블 사러 또 시내로 또 나오셔야 되는 또 불편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되게끔 RGB가 있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컴퓨터 연결 중입니다. 자, 연결을 마쳤고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죠.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 돌아가고 있습니다. 초창기 첫 부팅, 그러니까 조립을 완료를 하고 첫 부팅은 좀 느립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부품들이 이제 서로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죠? 서로 이제 인사도 해야 되고, 넌 누구니?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팅이 되고 있고요. 자, 삑 한번 소리가 났죠. 이거는 컴퓨터가 이제 정상적인 부팅을 알려주는, 아까 제가 조그만 거 달았던 비품이고,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품들이 인식을 한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 라이젠 5500 GT 맞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 3200, 3200. 자, 삼성 메모리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삼성 메모리 구매하시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택을 해서 이제 조립이 된 삼성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테스트를 거쳐서 출고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SSD 같은 경우에도 자, 팀그룹 512기가 다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성능 좋은, 또 오래 사용하실 수 있고 안정성에 조금 더 신경을 쓴 라이젠 5500 GT 기반의 사무용 PC를 한번 제작을 해 봤는데요. 이 PC한테 또 제가 또 기도를 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멀리 가서도 고장나지 말고 또 지경을 넓히는 선한 사업에, 자, 훌륭한 자기 업무를 또 임무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동안 늘 행복하시고 또 가정에 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보통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고를 하죠. 근데 저도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상태에서 출고를 하면은 제가 이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냥 화면 뜬다고 출고를 했으니까. 그래서 출고 전에 저는 철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20 몇 가지 되는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그렇게 뭐 단순히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불량을 찾아내고 초도 불량에 대한 그거에 대한 이제 안심도 이제 고객분께 심어드리고 또 제 자신도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찾고, 그리고 이 루틴인데 제가 이 루틴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제가 못 견딥니다. 그래서 철저한 테스트 후 정상이면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